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황 분석과 종목 분석이 자주 혹은 가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수작에서 다룬 모든 정보는 무단으로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뭘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봐. 아니, 아까 그거 알아요? 아까 대권이 형이랑 저랑 이제 요 앞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입구에서 딱 스튜디오 입구에서 딱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 입구에서? 네. 그래서 근데 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스튜디오에서? 아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분이에요. 아니 내가 그래서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앞에서 그냥 봤다. 근데 그게 나도 덩달아서 인사했잖아. 처음 봤는데. 아니. 여기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일하시는 분이야, 보니까. 여기 계신, 여자분들 몇 분 일하시잖아요. 여자분이었어? 여성분이었어요. 와면 가면 얼굴 봤던 그러니까 왜 네가 모르는 여자를 대건이 나나 이거였잖아, 네가. 그래서 내가 왜 인사를 했어요? 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라고 하니까 여자잖아. 야. 양 대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들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왜 그래? 무슨 게? 오늘 좀 늦으셨네요? 일이 좀 있어. 바쁘셨어요? 화요일이지. 오늘 목요일이지. 오늘 목요일이죠. 화요일 날 나 기사에 날 뻔했어. 무슨 기사요? 밤에 술 먹고 와가지고 감자가 먹고 싶은 거야. 감자? 감자가. 근데 왜 기사? 근데 술을 조금 이제 급하게 빨리 마셨어. 집 한 8쯤 왔나? 감자를 먹고 감자 사러 가려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감자를 올려놓고 씻고 차버린 거야. 우와. 늙어서 그래, 늙어서. 야, 장난 아니야. 근데 자다가 연기가 촉해서 일어났어. 진짜로 불을 켜놓고? 켜놓고 일어난 거야. 아내가는 감자를 삶아놓고 잔 게 아니라 불을 켜놓고 잤다고요? 그러니까 감자를 내가 씻고 나오면서 감자를 키운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일어났는데 연기 쫙 갈 거 아니야. 다행히 이제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요새는 왜 인버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감자만 타고 다 했는데 그래서 밤에 이제 새벽에 이제 몇 시간 잤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 열고 딱 다음날 일어났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풀에 만약에 타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기사가 엄청 더럽게 나겠더라고. 슬프게. 나이 조금 되신 분이 혼자 감자고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먹을 걸 없고 감자를 구워 먹으려다가. 그날이구나. 갑자기 우리 카톡에다가. 그래. 내가 죽을 뻔했다고. 다음날 아침에 죽을 뻔했다고 막. 아니, 그것보다 나 오늘 많이 했다. 이러고. 그래서 내가 막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은 엄청 좋은 것만 먹었어. 진짜로? 그 다음날. 왜? 괜히 억울하더라고. 혹시나 그래 잘못됐으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나의 교훈은 감자는 괜찮은데 술 먹고는 먹지 맙시다. 내가 볼 때 늙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고. 그래도 집에서도 감자도 구워 드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봄감자가 맛있어. 그렇죠. 입이 좀 도해지니까 그런 것도 먹게 있으면 좀 나눠 먹읍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자, 제가 지난주에 시황 틀리면 죽는다. 내가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맞췄어! 지난주 방송에서 김집사의 강한 어택을 받았지만 예리한 성경 지명으로 이번 주 한 주도 살아났습니다. 양재동에 그거 아세요? 양재동에는요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양재동이라고 이렇게 지어진 동명이래요. 내가 그래서 거기 사는 거 아니야. 어질고. 그러니까요. 양재동에 개구리 왕국을 세우고 있는 개인 투자를 위한 주식정보회사 청계리 투자클럽 대표로 있는 양순모입니다. 그래서 양재인 거는 맞긴 맞는데 양재 있다고 다 어진 건 아니요. 어질른다는 얘기 아니야? 더럽게 하고. 자, 감자 먹다 살아났고 이제 감자 탓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서글퍼지죠, 갑자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다시 삶아 먹었습니다. 남은 걸로. 남아 먹었고요. 봄감자 참 맛있는데 포스원 그러니까 정말 아직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퓨처 선물 옵션 스탁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하고 선물 옵션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하는 5월의 남자 포스 있는 상남자 포스원 하창봉입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포스원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선물이랑 옵션. 지금 얘기 다 했잖아. 했잖아. 주식도 하고 선물도 하고 컨셉이 그러니까 내가 기수자 컨셉이 뭐지?
스위프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데 조금 그냥 뭐 컨셉 자체를 어느 정도 좀 물린 주식들.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실제적으로 대량 우량주 물려가지고 장기적으로 있는 주식들을 네. 어차피 그것을 대용을 잡고 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은 거의 안 하는데 옵션 매도를 해서 한 달에 한 3%? 한 4% 정도. 그러면 이제 월 수익률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물린 주식들 있으면은 그 어차피 회전이 안 되니까. 근데 돈이 이제 묶여버리는 거니까. 그게 묶여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이 올라오면 어차피 또 주식으로도 버는 거고. 안 올라오면 뭐 안 올라오는 대로 그냥 묶여져 있는 거를 뭐 담보 같은 걸 잡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그렇지. 돈을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좋은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차피 물려 있는 거 가만히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매달 3, 4%를 수익을 내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은 주식대로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한 달에 배당이 들어오는 구조. 내가 이거 하 팀장님을 안 지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에서야 뭘 하는지 알았어. 난 뭐 하는 줄 아냐? 그걸 하니까 실제적으로 장에 뭐 작은 변화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정도는 뭐 정권 방송하고 여기까지. 저는 요즘에 자외선 노출이 너무 심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운전 너무 진짜 오랜만에 요즘에 요번 달 와가지고 운전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하루에 200km씩 운전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 200km 정도 다시 운전하고. 다시? 네. 차가 큰일이 있다. 지금 곧 퍼질 것 같아, 느낌이. 지금 벌써 한 30만 조금 안 됐는데. 그 산지 근데 2년 안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2년 넘었지. 한 4년, 이제 4, 5년 됐는데. 한 100만까지는 탄다더라, 차. 그래서 불안해요. 근데 요즘에 아주 그냥 자외선, 뭐, 고객들, 뭐, 아시겠지만, 뭐, 펀드나 또 이런 것들 수익률 안 난 고객들 많은데 요즘에 그런 고객들 만나면서 수익도 실현해주고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선물 옵션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수익률 관리 계속 해주면서 요즘에 너무 바빠요. 다른 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다는데 저희 팀이나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너무 바빠서 아주 그냥 경기가 좋아? 네, 자외선 쫙. 근데 워낙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죠. 오늘 분위기 너무. 고마워. 분위기 이상한데. 굉장히 오늘 분위기 좋다. 누구야? 네? 누구냐고. 뭔 누구예요? 김집사지. AI 생명 강남지점 대표 세일즈 매니저. 수익률로 말하는 김집사 김대건입니다. 자, 그만 좀 합시다. 맨날 자야. 자, 코스피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허들들 2000선. 허들들.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만기였고, 실제로 목요일 장중 기준으로 한 1935포인트 찍었다가, 오늘 이제 또 연고가까지 갔다 왔었는데, 뭐 저는 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방송에서도 하는 말인데, 이 숫자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935, 1965, 1985, 2035. 쉽죠? 1935, 1965, 1985, 네, 2035.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한 2012년 이후에 1900에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뭐 매물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장은 조금 보면 확실히 2000선 올라오니까 오늘 장하고 이제 다음 주를 좀 같이 엮어가겠는데 대형주 중에서는 건설주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움직임 같은데 건설주는 딴 거보다 뭐 종목 한다 그러면 사실 잘 안 살 거예요. 많이 물려 있으니까.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GS 건설을 머리에 두고 이거 보통 경마장에 쓰는 용어인데 머리에 두고 선으로 잡아놓고 선착 잡아놓고 뭐 종목은 보는데 건설주도 보니까 개별 건설주는 좀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태형건설 정도는 조금 많이 투자는 안 하시겠지만은 만약에 본다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2000선 올라오니까 오늘 그 재미난 기사가 있었는데 나만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정권회사 48개 상반기 흑자 전환 기사가 떴더라고. 증권사들이 흑자 전환. 대우증권 그리고 오늘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1분기에 흑자 전환 했다고 막 다 나오길래 놀고 있네. 흑자 전환 안 하면 병신이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렇게 사람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1분기에 당연히 인건비 축소됐으니까 적자 전환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내용을 보면 뭐 채권 수익에서 조금 수익이 나서 흑자 전환 했다고 하는데 사람 잘라서 났거든요. 자, 그게 좀 그랬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키움 정권의 주가를 보고 있으면 키움이 신저가거든. 키움이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자, 영웅문이 신저가다. 영웅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권사에. 영웅문이 신저가다. 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저가일까?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그 청취자들 중에 내가 이렇게 정말 눈높이를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영웅문은 키움 정권 HTS 이름입니다.
그렇죠. 많은 말했대. 자, 나뭔 소리나 하나 있어. 아니,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영웅문, 영웅문이 네.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지. 키움 정권이 신적가라는 소리는 역시나 그 정권주는 앞으로 전략이 뭐 거래량은 답이 없다는 걸 소리고 지수 보고 베팅할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2000선에 왔기 때문에 잠깐 반등했지 본질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정권주는 좀 재미없는 주식이지만은 미래나 삼성처럼 위탁 커버리지 말고 다른 쪽에서 좀 수익이 나는 주 정도만 뭐 그냥 투자는 안 하겠지만은 좀 보면 어떨까 싶고요. 역시나 지난주부터 계속 내수주 이야기 하는데 다음 주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루에 편의점을 3번 가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다 압니다. 그래서 아씨, 감자부터 오늘 왜 이렇게 불쌍하냐. 아, 진짜. 그게 아니라 내가 시장하면서 아니, 편의점 음식 자꾸 드시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주식을 진짜 가볍게 찾는 거야. 내가 편의점 가고 다 종목 찾아낸다니까. 요새 오늘 또 뭐 찾아오셨어요? 요새 바나나 우유가 안 가더라고. 안 팔리더라고. 그래서 빙그레가 안 가는겨. 그래요? 바나나 우유 요즘에 좀 안 먹지? 안 먹어 잘. 요즘에 그거 많이 나가던데요. 그 카페라떼에 무슨 말드? 그 있잖아요. 뭐? 되게 맛있는 거 하나 있던데. 그게 그 옛날에 사고 터뜨렸던 매일 유업? 매일 유업.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카페라떼가 맛있더라고요. 천사의 유혹. 천사의 유혹이 아니에요. 악마의 유혹. 프렌치 카페. 근데 오늘 자, 방송 잠깐만. 지정하다 지금. 시간이지만 매일 유업이 엄청 내려가다가 요새 잘 올 줄 몰랐거든. 이제 매일 유업이 작년에 안 좋은 사건이 터졌잖아. 불매운동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편의점 가보면 1+1, 2+1이 제일 많은 게 매일 유업이야.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그만큼 안 팔린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수 있겠네요. 저는 그걸 제일 많이 사 먹습니다. 왜? 2개 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스피는 뭐 그 정도 뭐 이야기했는데 뭐 2000선 놀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디테일한 전략은 우리 양 대표, 기신 양 대표가 좀 하면. 귀신양 대표. 잘 맞춰. 요즘에. 자, 코스닥 잠깐 넘어가 보죠. 560선. 네, 21선을 일단 회복했고요. 네. 자, 앞으로 좀 재미난 것은 셀트리온의 향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가총 1위 셀트리온이 5월 15일 오늘 서 회장의 약식 기소 때문에 5만 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자, 약식 기소인데 왜 주가가 올랐냐고? 구속 안 됐고 약식 기소니까 그렇죠. 주가 조작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버되면서 셀트리온이 과연 올랐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사실 셀트리 빼고 나면 홈쇼핑이나 파라다이스나 서울반도체가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어떤 셀트리온의 주가가 코스닥 지수와 연동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고 근데 최근에 재미난 것이 코스닥을 계속 바이오가 끌어왔거든요. 지금 쉬고 있는 차바이오엔 이렇게 친절도 하셔라. 차바이오엔 젠백스 그리고 헬스케어 뷰티 쪽에서는 제가 헬스케어 뷰티 또 강하죠. 임상시험을 자주 합니다. 셀바이오텍, 서흥 이런 애들이 상당히 좋죠. 아니, 오늘, 깜빡하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 뭐? 눈썹 문신. 뭔 소리야? 자연 문신이라고. 근데 형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게 문신이 이거는 문신이 아니야. 자연 눈썹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이 칼집이 나와 있잖아. 칼집이 아니라니까. 딱지가 치면 자연스럽게 된다니까. 내가 내 주변에 요즘에 눈썹 문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딱 눈썹 보면 이게 한 거구나. 이거 뭐 보니까 한 이틀 됐네. 귀신인데. 자, 지금 이게 좀 빠지고 이러면 좀 자연스러워져. 딱 강남역 가보시면요. 1+1 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장사 잘 되더라. 그럼 왜 갑자기 하신 거예요? 원래 눈썹이 좀. 원래 눈썹이 없어 방송 때문에 매일 그려주는데. 오늘 어쩐지 되게 성공해. 근데 이번에 이제 왜 두 번 주세요? 아니 1+1이야. 둘이 가면 한 사람 값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아니 뭐 임상실험 얘기하길래 내가 얘기하는 거야. 뭐 자꾸 임상실험 이런데 얘기하길래. 진짜 규식이 있다니까. 사고래. 요새 오늘 시향하는데 왜 이리 흘러가지? 길게 하자. 셀바이오텍도 그런 거 아니야. 그 옛날에 그 셀바이오텍 디오락이지? 네. 내가 SBS 8시 뉴스 전후할 때 딱 디오락 광고 나오는 거 보고 저거 간다. 네,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코스닥 스마트 IT 부품주는 역시나 요새 풀리는 날씨만큼이나 푹 퍼져 있습니다. 제 눈에는 올라올까 이거 참 궁금하네. 제 눈에는 퍼져 있는 것밖에 없어요. 개별주 반도체 쪽 말고는 조금 약할 것 같으니까 계속 그리 보는 것 같고요. 자, 앞으로 관심 종목이면서 좀 잘 가는 게 있는데 바로 자동차 관련 중소형주입니다. 상신 브레이크, 임팩, GMB 코리아, 코리아 FT, 코다코. 이 종목들이 보면 거의 다 신고가인데 막상 따라 붙으려 그러면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전략은 달팽이처럼 움직이니 달팽이처럼 지켜만 보자. 지켜보자고요.
조정을 안 줘. 아, 근데 상신 브레이크는 진짜 괜찮아요. 그냥 저는 지금 가격에 그냥 쫓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게 종목이라는 상신 브레이크를 쓰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우리 이전부터 우리 이건희 회장 귀국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 악화설 우리 주장했었잖아요. 그렇지. 이전부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나의 그 예지력을 봤는데 우리가 3회 방송 정도 갈 때 건희 형님 얘기했죠. 건희 형님이 갑자기 미국에서 들어와셨다. 그래서 앞으로 오자마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삼성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 코스닥도 오늘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인 종목이 오늘 막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 이 회장이 그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부터 주가가 팍팍 치면서 올라가더라고 강하게. 근데 결국에는 이 월요일부터 삼성 주가 그룹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신호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회장이 이번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켰다. 오히려. 네. 이 리스크를 없애줬다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미 삼성 내부에서는 얘네들은 벌써 이제 그런 그 경영 승계 방침에 따라서 지분 구조 변경이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삼성 그룹 주가의 형태에 따라서 얻어 걸린 것이든 아니면 콩고물을 떨어진 것이든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계수자 청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1930에서 40포인트. 우리 저가 시황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950포인트에 들어왔을 때 딱 한 50% 정도 상승 밴드는 있다. 배팅 질러 이렇게 사인 줄였잖아요. 2000 가겠네, 2000 가겠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2000포인트 본다고 한 부분까지는 일단 정확하게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우리 그 개수작 사이트 자 GSJ co.kr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중요한 변곡 구간마다 제가 글 쓴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 글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단기 고점 2016포인트부터 2018포인트까지 단기 고점 본다. 이렇게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조금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오늘 2015포인트까지 오면서 5장에 밀리는 약간 밀리네요. 밀리던데. 내가 좀 팔았어. 네. 근데 이게 사실 아니, 말이 바빠 보면 눈썹 문신하냐. 말이 이게 2016, 자연문신이라니. 2018포인트이고 그 디테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응 구간을 잡아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본인 신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개수작의 신이 계시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개수작 손바닥 안에 있다는 이런 개수작 썰을 다시 한번 이제 오늘로써 제가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로 또 가는 거야? 네. 이번에도 제가 한번 다시 신의 개수를 받아왔는데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들어봅시다. 2015포인트는 제가 위에서 말했던 그 가격권 본 거라 쳐야 돼요, 솔직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수 수량이 무거웠었기 때문에 지수를 한 번 더 눌렀다가 흔들 수 있다. 그리고 변곡을 그리고 나서 그린 이후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2000포인트 당시에 왔을 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물 매수 누적 물량이 2조 1천억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물량을 얘네들이 한번 쫙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1930포인트를 찍은 거였어요. 그렇지. 근데 다시 지금 1930에서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단 4일 만에, 이 누적 매수금이 2조 5천억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누적 매수 수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1조 4천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조 1천억을 거의 다시 현금화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1조 1천억을 좀 더 선물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조를 2조였던 3조 정도군요. 3조 정도를 물량을 뺐다가 다시 2조를 써서 다시 지수를 2000포인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조라는 현금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지금 5월 13일 날에 시장을 백오데이션을 만들었다가 다시 콘텐코로 바꾸면서 프로그램 거래를 매수를 3일 동안 1조 원을 땡겨놨어요. 백어데이션 컨텐거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어려운 말인데 말인데. 이걸 뭐 제가 해석은 해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계속적 듣는 분들은 좀 백오데이션 그리고 뭐 콘텐코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1조 들어갈 돈을 전부 다 거래소 쪽에다 일단 투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질이 시작됐고 본질적인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럼 중요한 것이 이제 시장에 가느냐 아니면 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요 며칠 동안 기관들 보면은 외국인은 완전 깨갱거리고 있어요. 빨리 얘기해. 갈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가냐고. 가냐고 아니, 지금 마냐고. 솔직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이 답이 없어요. 잘 모르겠지. 아니. 내가 오늘 명확한 답은 드릴 거야. 아, 답을 주는 거야? 지금 내 인버스 사야 될지 레버리지 사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야. 진짜 기관과 외국인들도요, 코덱스 레버러지 인버스 매매하거든요. 근데 지네들도 스타프라다 이래요. 엄청 많이 지네들도 하지. 방향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압도적으로 포지션이 유리한 외국인들이 기관들한테 협상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관건이 되는 싸움인데 문제는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 터진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 방향에 돗자리를 깔고 앉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위에 앉을 거냐 밑에 베팅을 할 거냐. 지금 변동성이 파생 쪽에서 지금 1930포인트를 지난주에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2000포인트 넘어왔잖아요. 지금 70포인트 변동이면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변동성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지금 개인 투자자가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안 하던 짓을. 무슨? 그러니까 너 분명히 지시라 그랬다. 지시라 그랬다. 근데 이거는 행동을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박스권을 해요. 다시? 1980포인트부터 2050포인트 이 밴드 내에서 놀기를 원하는데 지금 위아래로 지금 시장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를 먹을 게 없어요. 아직 만기까지 시간 많잖아. 근데 개인 투자자는 일단 양매도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랑 기관 투자자들끼리 쌈박질 시작하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좋은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한번 지금 시장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위로 가는 분석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게 빠르면은 다음 주 2050포인트 위에서 시장이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다음 주 2050. 네. 야. 근데 이번에 거기서 저항 맞고 무너지면은 이번엔 쿵이에요. 아, 이건 뭐야? 아, 다시 저항을 맞으면? 네. 그러면은 조정 세게 들어옵니다. 1880포인트 다시 갑니다. 변동성을 크게 보네. 네. 양매도겠다.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좋아했던 양매도 포지션, 시장을 박스권을 그리면서 싸움을 했던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들은 이 양매도 포지션이 없어요. 난 박스권 지금 신경 안 쓴다. 일단 다이다이 한번 뜨겠다. 위로든 아래로든 지금 우리 올해 들어서 들어왔던 지수 영역대를 한번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고로 제가 보는 최소 핵폭풍급 태풍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라가도 지금 2050. 네. 올라가도 근데 2050. 아니 과열 신호는 떴지만 205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갈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주에 올라간다고 했고 그리고 2100포인트에 대한 도전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에 2100포인트의 도전을 성공을 한다면은 그 이후에 어떠한 이슈 혹은 악재 분명히 나옵니다. 야. 100포인트 이상 하락이 찾아오는 패닉 장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네. 크다. 그러니까 다행히 다음 주는 아니에요.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는 올라갈 즐길 것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50을 넘어가서 개인 투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간다라고 하면 지수 위로 쭉 치면서 2100분 본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이 과열이 떴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 지금 신용잔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그 이상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 변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 제가 계속적 사이트에 무슨 글을 올려드릴 테니까 무슨 글이 올라오는지 좀 주시를 하시고 오히려 이제 그 방송을 제가 이제 쓴 글을 보시면 최소한 쓰나미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터키 인절미 그거 되게 많이 먹었더니 우리 다 기침하고 있어.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아, 배가 부르다고요? 하루에 한 개씩만 내가 먹는 거라니까. 터키랑 사대가 맞나 보다. 내가 원래 이 신기가 좀 있거든?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식기 방송을 왜 이렇게 이러냐, 오늘. 아니야. 신기 있어가지고 네. 어저께 3호선 고터에서 신일산업 그 제습기 광고를 처음 보고 딱 보니까 어제 오늘 신일산업이 올라가더라고. 아,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것 같던데? 네. 신일? 어, 상한가 갔어? 초기, 예사 초기 아니야. 근데 터키는 왜 내가 오늘 우리 먹은 게 터키 인절미라고 그랬지? 네. 내가 어저께 사람들이 있잖아요. 토끼인 줄 알겠다, 토끼. 아니, 형제의 나라 터키 있잖아. 네. 어저께 내가 하루 종일 많이 입에 왔던 말이 터키야. 왜요? 그 터키 케밥 중에 빠샤라고 있다더만. 빠샤인가? 니들 모르는구나. 그런 터키 음식이 있어. 홍대 가면 먹을 수 있어요, 홍대. 근데 뭐, 아시는 근데 형님이 이제 유통을 하는데, 그거 좀 알아봐 달라 그러더라고. 자기 그 신세계 쪽에. 근데 딱 왔는데 니들이 나한테 준 게, 뭐? 터키 인절미. 확실히 4대가 있어. 자, 오늘 개미가 손실나는 진짜 이유네. 자, 개미가 손실난 진짜 이유? 터키 얘기하고 있다. 이 왜, 진짜 이유 한마디로 해줄 수 있어. 여름에 일을 많이 했어, 그래. 뭔 소리예요? 원래 배짱이하고 개미하고 있잖아. 네. 배짱이가 훨씬 잘 살지.
그죠? 네. 이소부하고 다 뻥이야. 배짱이가 어떻게 훨씬 잘 살아요. 배짱이가 나중에 엄청 춥지. 아니야, 춥긴 한데, 그거 다 뻥이야. 원래 여름에는 치워야 돼, 그늘나무 밑에서. 근데 개미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그거. 이게 왜? 개인들이, 개미 투자가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쓸데없이 열심히 한다는 거야. 네. 쉴 아, 때는 그건 쉬고, 맞아요. 인정. 인정? 배짱이처럼 나무 밑에 놀거나, 아니면 바람도 쉬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손실 안 나게 좀 해달라고.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자,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준비를 한 게, 이소부와 다시 보세요. 진짜 배짱이의 마음으로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 개미처럼 하면은, 의미 있다, 이거. 참, 안 돼, 애미 개미한테 다 틀려. 그 뭐라 그러지? 매미 있잖아. 애미한테, 그래. 아, 빨리 해요! 아, 오늘 수도 길네, 이거. 이게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아, 자료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오늘? 자, 애미는 애널리스트 매미입니다. 애널리스트 매미한테 들리니까 조심하시고요. 무식한 것 때문에. 아, 오늘 디테일하게 정보를 네, 많이 자, 주시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시장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오호. 자, 비밀이라. 비밀? 시크리트라고 하죠. 비밀, 시크리트. 사실 비밀이라는 건 없지. 시장이 알려주는. 왜? 비밀이라는 거는 원래 없기 때문에 있는 게 비밀이. 비밀은 원래 없는 거야. 방송 준비 예. 똑바로 안 해오셨고. 야, 이 주식, 너한테만 알려줄게? 야, 이거 간다더라. 다 뻥이거든. 그렇죠. 너한테만 알려주면 벌써 나는 뭐라 그러니? 이 상하 구조에서 저 하단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다 안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거는 절대 없고, 단지 누가 하나를 더 아느냐? 아니면 거꾸로 아는데도 다른 것, 즉 멘탈적인 부분 때문에 당하기도 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뭘 많이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 아는 것도 좀 똑바로 알고 결국에는 이게 쳇바퀴 돌거든. 팔면 상한가 가는 거 있잖아. 네. 아씨, 내가 팔면 가. 물렸다 팔면 당연히 가지. 한참 물려 있다가 팔면 그런 거 있는데 너무 쉬운 여행이니까 큰 비밀 들으려고 기 쫑긋 하지 마세요. 그지. 사실은 비밀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보면은 허당이 많아. 네, 비밀은 없고 그냥 저의 작은 경험 아닌 경험 이야기만 잠깐 해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요. 제가 비록 눈썹도 그리고 감자는 먹지만은 나름 또 제 덕분에 조금 있었잖아요. 자,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이 속도와의 전쟁입니다. 야한데, 제목이? 야, 뭐가 야하냐, 도대체 이게? 뭐가 이렇게 수완이 전쟁. 그 속도가 아니야. 야시지. 야, 보면은 요즘에, 요즘 좀 궁해? 왜 그래? 자, 이제 뭐하냐고 뭐예요? 맨날 야하다 그러고, 지난주에도 배를 탔는데 야하다 그러고, 한 개도 아니냐고, 참나, 정말. 글쎄, 봄인가? 아니, 양 아, 대표님. 빨리 하세요. 방송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속도와의 전쟁,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전용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도 이제 ELW 전용선, ELW 전용선, 또 선물 옵션 딜링룸 전용선, 파생 이야기가 좀 가까운데, 제가 파생 이야기까지 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요새는 좀 많이 다르고, 옛날에는 이제 HTS만 하고 스마트폰이 좀 안 될 때는, 네. 실제적으로 데이 트레이더들은 사무실 입지를 구할 때, 어디에 구하느냐, 그게 키포인트였거든요. 같은 그러니까 주식 매매 기법 중에서 공시 매매가 있습니다. 뉴스 매매. HTS에 무슨 정보가 뜨잖아요. 네. 어떤 기업 수주 딱 뜨면 주가 1, 2% 뛰어. 가벼운 거는. 그렇죠. 그거 한번 뛰고 나면 실적이 재료가 상당히 좋은 거다. 흑자잖아. 그러면 한 1, 2분 있다가 여러 매체에서 팍팍팍 올 때마다 3, 4%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속도의 매매거든. 그렇죠. 데이 트레이드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갖고 있었어. 네. 갖고 있는데 갑자기 불규등이 팍 솟을 때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 트레이드나 전업 투자가들은 지금은 조금 다른데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모르시는 분이 많았는데 자기 사무실이 컴퓨터 다 필요 없습니다. 슈퍼 컴퓨터. 그러니까 속도를 가장 빠르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그게 전용선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제 전용선을 따려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전용선을 따야 되니까 그걸 배제하고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속도를 가장 빨리 낼 수 있는 방법. 여의도 증권거래소 옆에 오피스텔 얻으면 될까요? 맞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의도에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바로 옆에 옆에 오피스텔에서 내가 매매를 하면 속도가 제일 빠를까?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까? 속도. 지금 속도. HTS 매매 주문 속도. 속도 매매 말하는 속도. 거예요.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개미들이 그게 차이가 잘못 있어요? 생각하시는데 1, 2주 매매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1억 단위로 아니면 100억 단위로 단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이게 내가 퀴즈를 낸다니까. 자, 1번. 1번 거래소 옆에 오피스텔에다가 월세 100만 원 주고 오피스 사무실 얻는다. 2번
뭐 강남역에 그냥 건물 좋은 데다 뭐 광랜 들어온데 좋은 데 얻는다. 3번 저 어디 후진데 그냥 얻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길을 쫑고 세우니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쓰는 정권사 전산센터와 가장 가까운 전화공옆입니다. 와, 그래요? 네, 모든 회선이 실제적으로 거래소에 주문이 들어갈 때는 내가 만약에 키움을 쓴다. 근데 키움의 전산센터가 광명에 있고 그 광명 전산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전화국이 만약에 뭐 광명 근처에 있으면 그 전화국 옆이 가장 빠릅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은 이제 선물 옵션에서 상당히 영향이 크고 만약 그거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택 테스트를 한다면 주식 같은 1초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그게 뭐냐면요. 보통 파생하시는 분들은 보통 시스템 매매를 많이 돌려요. 그러면은 처음 알았어요. 네. 자동으로 매수가 되고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 주문 체결 시스템 회선 있죠. 이 회선에 따라서 이용료가 또 있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3만 얼마짜리 해서 뭐 ADSL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생 같은 경우는 파생 전용 주문 체결 회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용료 체계가 보통 이제 진짜 괜찮은 거 쓰려면은 한 평균 제일 싼 게 22만 원짜리. 그리고 나서 그 한 단계 이제 올라가서는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요 이제 증권사나 이제 선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당.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초당이거든요. 초당 50건. 그러니까 초당 50건에 대한 주문이 빡 자동으로 막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한 증권에서 그냥 매수 주문 딱 들어가면은 그냥 한 주씩 따다다닥 떼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주문들이 제일 빨리 먼저 먹히게 하려면은 이런 회선들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잘 그러니까 쓰면. 이제 이게 뭐 우리 뭐 내 주식 가끔 사고 파는데 이게 뭐 중요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논리를 좀 이야기 들면 내가 컴퓨터에서 주문을 넣으면 그게 전화선을 타고 정권사로 가서 전산센터 가서 거기서 전화국을 가서 다시 거래소로 와서 여의도 거래소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영등포 전화국으로 와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화국 위선으로 따라가는 거고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해주느냐. 아니 나는 뭐 선물 옵션도 안 하고 주식도 그 단타가 아닌데 그럼 내가 이야기를 안 했겠지. 써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 예약 주문 낼 때. 이게 또 무슨 예약 주문이야. 예약 주문 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 내 주식이 하한가를 갔을 때 아니면 점상을 좀 사고 싶어. 그래서 내가 거래소에 내 주문을 제일 먼저 보내고 싶어. 그런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약 주문 이제 오전 기간 기준인데 특정일 내가 8시 전에 들어가잖아. 예약 주문 8시부터 되지? 모르겠어요. 7시 50분 예약 주문 전날도 되잖아요. 예약 주문이 되거든요. 되는데 예약 주문은 뭐냐 하면 내 주문이 거래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거래소 앞에 줄 수 있는 거 1번 순번으로 번호표 받으러 번호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번호표를 받으면 내 주문은 들어가는 거고 번호표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네. 그걸 예약 주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잘 안 생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식 혹시나 하실 때 점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내가 못 파는 경우가 있을 때는 실제로 이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쓰면요.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8시 반 되면 그 시간의 거래가 들어갈 때 삑 하고 들어갈 때 먼저 다른 사람 막 주문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약 주문을 넣으면은 다른 사람 더 빨리 주문이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여의도를 보내놓은 거야, 내 거는 전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사무실 넣은 친구는 이제 광명 갔다가 여의도 갔다가 노량진 왔다 돌아오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러면 잘 안 생기지만은 뭐 혹시나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요새 조금 보면 이제 예약 주문도 하시더만. 예약 주문 모르는 내가 삼성전자 100만 원을 샀어. 네. 근데 HTS를 켜놓고 웬만한 증권사 HTS 다 있는데 99만 원 되면 자동 손절해. 그게 예약 주문이거든요. 왜냐면 스타무스. 스타무스. 네.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HTS를 켜놓은 상태에서 보통 많이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튕기는 수가 좀 많으니까 매매 팁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에 산 주식이 95만 원 가면 나는 손절하겠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종목이 있다면 근데 낮에 내가 일 때문에 나가야 돼. 그럼 딱 95만 원 찍지 말고 삼성전자 같은 거는 괜찮은데 거래량 가벼운 종목은 내게 체결이 안 되고 훅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에서 최소한 한 3, 4호가 정도는 구간을 나눠서 내놓는 것도 전략이다. 내가 빠질 수 있는 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까 스탑로스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마디 더 첨언을 하면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스탑로스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자리에 없지만 어느 가격이 이탈됐을 때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나가게 만드는 게 그게 스탑로스는 그렇지. 기능이에요. 근데 간혹 이 주문들이 불발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불발이 나갈 수 있어. 근데 그 불발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식이 지금 10,000원에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9,000원이 이탈되면 자동으로 팔게 만들어놨어요. 주문을 넣어놨어. 근데 나는 팔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이 10,000원을 들고 있지만 12,000원에 팔고 싶어. 12,000원에 먼저 갖다 내놓고 이렇게 주문을 걸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9,000원이 이탈됐을 때 미리 주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체결시킬 수 있는 수량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고. 자, 하나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나의 또 근데 차트의 자 넘버 2 차트의 착시 네. 효과.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대놓고 이제 다 5천만 국민한테 다 공고를 하네. 저 생명이에요. 자, 근데 생명이라도 이제 고추밭에 고추는 따고 딸기밭에 딸기는 따 먹는 사람인데. 왜 웃냐? 야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차트가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빨간 걸 보면 흥분하게 되고 파란 걸 보면 뭔가 추워서 실제적으로 냉정하게 된다는 표현도 있지만 침울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인데 다 봉 차트에다가 빨간색, 파란색을 많이 보거든. 그렇죠. 대부분이 제일, 그래. 제일 네. 일반적이죠.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알고 보면 자기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주식을, 왜냐하면 사람 심리 게임인데 갑자기 빨간불 있고 그게 이제 벌거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장대양도 또 파라면 장땡봉 때문에 많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추격 매수 또 추격 투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매매를 하다가 실제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사는 것 같고 생각보다 남들보다 조금 싸게 파는 것 같다. 급하게 파는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자기 심리가 있거든. 이게 뭐 데이 트레이드가 됐든 아니면 그냥 가끔 뭐 스마트폰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라도 좀 그리 되면 최근에 보면 스마트폰은 보면 그런 게 없는데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제 작은 팁은 아예 색깔을 채우지 말거나 색깔을 채우지 말고 색깔을 빼버려. 색깔을 그거 차트 설정에 들어가요. 네, 차트 설정에서 색깔을 피우지 말거나 아니면 나 주식 되게 오래 했는데 이게 처음 알았다. 진짜로?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차라리 차트를 싹 빼버리고 라인 차트로 바꿔두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거 좀 마지막 팁인데 나의 명언 중에 명언. 개미는 차트를 보고 주식을 사지만 큰 돈은 가격을 보고 차트를 그립니다. 이 말에 답이 있어요.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자, 잘 들으세요. 개미는 차트를 보고 주식을 사지만 큰 돈은 가격을 보고 차트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충분히 당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매매판이 매매 스타일의 패턴에 남들보다 조금 빨리 사는 것 같고 급하게 파는 것 같다 그러면 색깔을 아예 바꿔본다든지 단일색으로 해보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그 빨간 장대양봉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네. 빨간색 주사 물약이 쭉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주사에? 황소가 되는 거예요, 황소. 그러니까. 주사 맞니? 아니 나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주사기 생각이 나가지고. 막 꼬리 있고 밑꼬리 왠지 밑꼬리 아드레날린 있고. 막 빨간 장대양 쫙 올라가면 그러니까. 빨간색 주사약 한 대 쫙 맞은 것처럼 막. 야, 빨간 주사는 뭔데? 몰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거기에 주사기처럼 생겼어.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실예인데요. 한 도쿄 졸업생이요.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는 그 마쓰시다? 마쓰시타? 마쓰시다. 마쓰시다 데스. 네. 그 입사 원서를 냈었대요. 근데 결과는 나빠. 뭐 그런 사람도 많지. 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그게 좀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수치심과 이제 분노 속에서 이제 괴로운 나머지 결국 자살을 했다라는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진짜로? 네. 회사에 입사 그걸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다고 자살을 해? 네. 근데 다음날 이제 청년 앞으로 전부 한 통이 날라온 거죠. 야, 당신이 너가 수석 합격자인데 합격했는데 네, 전산 문제로 해서 누락됐다. 수석 합격자인데.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내용에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회장이 반응이 걸작이더라고요.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이 회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일시적인 뭐 역경이나 이제 그렇지. 고난이 그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결국엔 나약한 인간의 끝일 뿐인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더욱 이제 강해진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봐. 감자 먹고 타 죽을 뻔해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럼 감자 먹고 타 죽을 뻔해도 눈썹 문신하러 가고 이렇게. 자연 눈썹이라니까 자꾸 무식한. 이게 결국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공중고개 같은 것도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지 타이밍 싸움이지. 그 고개사들이 초과의 타이밍을 위해서 연습을 진짜 계속하면서 또 실패 확률이 이제 그 낮은 이제 고개사들은 시행착오라는 그 과거의 흔적들이 많이 묻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하면 그 밑에 그물망 있구나. 네.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쌓아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좌절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 누구도 이제 구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의 방송 계속.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내 계좌는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두 가지의 케이스를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플러스 15%를 나고 마이너스 15%가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먼저 마이너스 15%를 당하고 다시 플러스 15%를 내겠어요. 난 후자. 흔하거나 그건 같은데 아무래도 찍어. 나쁜 거 하고 좋은 거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죠? 나중에가 좋은 게 좋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한가 맞고 상한가 맞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거잖아요. 상한가가 15%, 그 다음에 하한가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한 번씩 서로 주고 받으면 결국에는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결국에는 수익률은 빵 프로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네. 응? 근데 개인 투자들이 이런 수익률에 많은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1,000만 원으로 내가 마이너스 15% 먼저 받았다. 그러네. 맞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알겠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마이너스 15%. 정말 진짜.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했다가 꼭 참았다. 출제를 딱 할 때, 출제를 알 때 출제의 의도를 빨리 파악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잃고 주식을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5% 손실이 났다면은 85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여기서 850만 원 가지고 다시 15% 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지. 네, 977만 원 정도 나와요.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15%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1,150만 원. 거기에 또 15%가 빠지면 더 빠지겠네. 97만? 977만 5천 원. 근데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15% 나든 마이너스 15% 나든 이 수익률을 가지고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 손실이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100%잖아요. 근데 이 2,0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다. 그럼 손실 50%지. 마이너스 50%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수익률 낸 건데 플러스 50%인데 이 50%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 가지고 되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어디다 숨겼어요? 홍순영이. 몰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억을 벌었다. 그럼 1,000% 수익이죠. 1억이 가지고 내가 다시 50% 손실이 났다. 치면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손실 1,000 플러스 1,000 마이너스 50% 하면은 그렇지. 950% 어디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률에 이렇게 수익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지 돈만 보면 되지. 야, 나 어저께 10% 먹었는데 오늘 뭐 5%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 골프 10% 수익 내놓고 나 오늘 마이너스 5% 났다 이러면은 이게 반복만 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계좌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10%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10% 프로에 빠졌어요. 목매냐고. 프로는 골프장에서 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너무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금을 또 늘리는 것이 또 장사가 아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투자 수익금이 발생됐다라면은 이 수익을 지킬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금을 너무 늘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에 있는 투자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상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막판에 그 더듬어. 근데 우리 보통 이제 그 증권사 HTS를 보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 보고 많이 보통 많이 누가 이거 샀구나.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얘네 누적이 이렇게 됐구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나오는 그 수치가 근데 다 틀린 거 아세요? 증권사별로. 그러니까 오늘 뭐 개인 투자자가 뭐 2,000원 샀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막 3,000원 팔았다. 근데 이게 증권사별로 금액이 다 틀려요. 야, 그게 증권사별로 보질 않으니까 그게 막 같은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구나. 난 다 알지.
그래. 잘난 척.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종목별 투자 주체 매매 동향 데이터는 사실 동일하거든요. 그렇겠지? 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증권사들 간 각 창구 매매 동향을 서로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정보 내놔. 이런 식으로 실시간 매매 동향 데이터를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거래소 파견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마다 이게 누가 샀고 이거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은 사실 얘가 얼마나 샀고 얘가 얼마나 팔았고 이런 게 좀 디테일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증권사별로 틀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실시간 매매 동향이 이렇게 다 틀리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뭐 잠깐 이렇게 사고 팔 때 깜빡 졸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헷갈려. 그 거래소로 이게 파견한 직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수기로 작업을 한대요. 그러네. 그러면 깜빡하면서 놓칠 수 있는 거네. 그리고 수기 작업으로 이 작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증권사에 전달되는 시간차로 인해서 또 틀려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권사가 투자 주체 매매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간과 참고 데이터는 똑같은데 그 정보에 대한 수치의 차이가 단순히 그 데이터를 어느 시점에 누가 받고 또 어느 증권사에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야, 이거. 그 갭이 그렇게 크진 않지 않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가끔가다 이게 좀 괴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내가 키움증권에 있는 HTS 영웅문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나는 대신에 사이보스를 보고 그러니까 있어. 네, 사이보스를 보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사이보스. 네. 근데 사이보스가 이제 원래 좀 그 파생에 나오는 그 데이터가 좀 정확해요. 이게 증권사별로도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HTS를 거의 2-3개 정도씩 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그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파생에서는 더 엉뚱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얘네들이 계산을 해서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누가 팔았고 뭘 했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선물 옵션 투자자별 포지션 추정 방법을 보면요. 선물의 경우는 최근 월물로 추정하거든요. 보통 콜 옵션이라든지 풋 옵션별로 30초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 매매 금액과 수량을 가지고요. 데이터로 나눠서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HTS에서도 평균 단가를 주는 HTS가 있고 안 주는 HTS도 있거든요. 참고로 그 키움증권에 있는 영웅문에서는 평균 단가를 안 줘요. 근데 그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좀 구석탱이에 있어서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얘네들이 측정해서 나오냐면은 콜 옵션 그리고 풋 옵션 최근 월물 중에 종목의 현재가를 검색을 해요, 얘네가. 그리고 이 중에 현재가와 평균 단가와 가장 유사한 두 종목의 평균 단가와 현재가의 거리만큼 가중치를 부여해서 분배를 하더라고요. 아씨,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수기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다 다 틀리게 보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들어보면 네. 특히나 이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네. 그 각 포지션별 네. 손익 단가나 평균 단가가 네. HTS마다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정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보 포지션을 너무 맹신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실시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요. 각 증권사 HTS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사실 그 HTS도 다 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산술식이 아닌 해당 증권사 직원이 거래소에서 집계한 시간과 그 정보에 따라서 증권사에 이제 도달을 하잖아요.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단순한 정보 습득에 대한 시간과 전달 시간에 대해서 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 이제 팍팍타식 하잖아. 오늘 잘난 척이야. 이제 혹시나 이제 전업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데이터 때문에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신 분이라면 한 달에 한 3에서 50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거꾸로 키움증권, 대신증권, 삼성 HTS 말고 그래서 HTS 쓰면 되잖아. 그렇죠. 코스콘 거 쓰시면 돼요. 정권전산 월 이용 한 50 정도 할 거예요. 현금으로요? 예전에는 그 개인들한테는 안 55만 줬는데 원, 55만 원. 그 정도 보면 그건 정권전산 HTS니까 뭐 거기서 바로 받는 거니 혹시라도 이제 우리 뭐 솔직히 개수약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전업 데이트레이드 분이 계시다면 뭐 그런 방법도 있다. 오늘 정리가 오늘 굉장히 잘 되시네. 야 감자 먹다가 죽어. 정리될 뻔해가지고. 정리될 뻔하다 보니까 뭐 다 들려 막
돈만 많으면 뭐 정권 전산 쓰면 되긴 되는데. 그러느라 그때 보냈어야 되는 건데, 감자 때. 감자. 내가 아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이 총기와 그냥 3일째거든 다시 태어났는데. 아, 이렇게 뻔뻔함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 좋은데, 이거. 잘난 척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너무 세상이 이뻐.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에 저는 오늘 또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 뭐 제목은 3번 개인 투자자들의 무한한 상상력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 방송에 자기 거마다 주제를 다 달았고. 달아봤는데 오늘은 그냥 마음에 와닿는 5월의 마음의 소리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요즘에 내가 그 개수작 홈피에 마음의 소리를 내가 담고 있는. 그 좋은 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좀 이렇게 자.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아까도 내가 어떤 생각하는 말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네. 사기 전에 얼마까지 갈 것 같다 산다. 보통 이 주식 많은 갈 것 거 하죠.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 야, 얼마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항상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주식을 할 때, 이 주식은 10,000원 간다 그래. 그러니까 목표가 50% 가네? 그렇게 사는데, 결국 사다 보면 가면 괜찮은데 못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야, 이왕이면 투자를 할 때, 자, 내가 지금 10,000원에 사서 20,000원 간다고 샀는데, 거꾸로 내 생각과 털리게 움직였을 때, 내가 5,000원까지 버틸까 아니면 5,000원 갔을 때 다시 더 살까? 그거를 미리 세우는. 나는 3,000원 되니까 못 버티겠더라. 얼마에서? 10,000원이. 10,000원에서? 10,000원. 9,800원에 샀는데, 네. 1,500원 찍더니 그 뒤로 쭉 흘러가지고 3,000원 되니까, 못 버티겠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들 심리가 대부분이 살 때는 무조건 내일 상가라고 사거든. 살 때는 단기 투자야. 근데 물려면 장투예요. 장투고 상속이고 다 줘. 의미 있네. 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나 물릴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주식 하나 45일 물렸다가 이제 나왔어요. 뭐 다른 얼마요? 45일 동안 물려있다가. 물려있다가. 7, 8% 정도 물려있다가 요새 조금 올라왔는데, 그걸 이제 물릴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근데 왜? 그게 이제 내가 분석할 때는 오늘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잘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 업종에 있는 다른 종목에 대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같이 내려갔던 종목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때 그러면 그 종목을 계속 파고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내 자랑이지만 어떤 종목을 15% 이상을 안 담거든. 그러면 15% 종목이 한 8% 몰렸어. 그럼 나머지 85% 가지고 열심히 똑딱이 하거나 다른 걸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몰빵하지 말라는 그 똑같은 이야기로 만약에 살 때는 단기 투자로 샀는데 물렸어. 물리는 건 괜찮아. 뭐 어때? 살다 뭐 개한테도 물리고 여자한테도 물리는데. 물려도 돼! 많이 물려보셨나봐요. 그래, 물려도 돼! 허벅지 두꺼우면 물려도 괜찮아! 대신, 물렸을 때. 제대로 당했나 본데, 이거? 물렸을 때 너무 그 물은 그 개한테 너무 목을 매지 말고 오히려 물린 건 물린 거고 다른 주식을 공부하면 시장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녀를 용서하신 거예요? 나 다 용서해. 내가 달리 내줬으니까 모를 거지.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또 찾으시고. 당연하지. 열린 게 주식이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투자하면서 이런 자신의 상상 속에 빠지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제가 자꾸 주식 투자 얘기하면서 개수작하면서 제가 예전에 제가 투자했던 얘기 잘 안 했잖아요. 사실 예전 방송에서는. 딱 네 이야기 아니야? 네 이야기? 제 얘기예요. 이거 진짜로. 그래. 여기 지금 뭐 얘기하려다가 만 것도 있지만 이게 내가 주식 사는 걸 누군가 또 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요, 원래. 왜 뺐어요, 근데 이거? 너도 감자 먹었니? 진짜로. 신내림 들어오나 보다? 누군가는 정말로 저 멀리에서 내가 뭔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타이밍에 요놈이 사면 나는 팔아야지. 요놈이 팔면 내가 사야지. 뭐 이런 것들을 꼭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니까. 야, 오늘 방송 괜찮네. 자, 그래서 오늘. 6회쯤 되니까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좀 있어지네요. 역시 오늘 우리 일부 작전명이 아까 뭐였더라? 개미가 손실나는 진짜 이유.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따가 2부에서는 저희가 허당한 분이 오늘 한 분 나오시는데. 2부? 네, 2부에. 그럼 2부에서 보자.